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출근길, 지하철이 텅 비어 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더니 동료 절반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퇴근 후 아파트 복도는 조용하고 옆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거리에는 시체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700년 전 유럽의 모든 도시에서 1347년부터 불과 몇 년 사이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이 흑사병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텅 비었고 마을 단위로 사람이 전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가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끝난 자리에서 어쩌면 가장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흑사병 이전의 유럽은 한마디로 태어난 자리가 곧 평생의 자리인 사회였습니다. 농노들은 영주의 땅에 묶여 이동도, 직업 변경도, 심지어 결혼도 영주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노동력은 넘쳐났으니 사람의 몸값은 바닥이었고 가톨릭 교회는 이 질서는 신이 정한 것이라며 수백 년간 이 체제를 정당화했습니다. 이것이 흑사병이 도착하기 직전 유럽의 민낯이었습니다. 흑사병이 남긴 가장 즉각적인 충격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서 시작됩니다.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백 년간 차고 넘쳤던 노동력이 하루아침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밭을 갈 사람이 없었고 건물을 지을 사람이 없었으며 빵을 구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귀족들은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작할 농민이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역사상 처음으로 귀족이 농민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영지로 와서 일해주면 임금을 2배로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면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의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수백 년간 귀족에게 매달려야 했던 농민들이 이제 조건을 따질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1340년대 대비 임금이 2배 이상 뛰었고 숙련 노동자는 3배가 넘는 임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득권은 당연히 저항했습니다. 1351년 영국 에드워드 3세는 노동자 조례를 제정해 흑사병 이전 수준 이상의 임금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일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 앞에서 법령 하나가 세상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농민들의 내면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 인식 하나가 유럽 사회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1358년 프랑스의 자크리의 난, 1381년 영국의 와트 타일러의 난, 농민들이 런던으로 진격해 국왕과 직접 담판을 벌이고 농노제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한번 깨어난 의식은 다시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유럽에서 농노제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소멸했습니다. 700년간 유럽을 지배하던 봉건제에 생긴 균열은 결코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흑사병의 또 다른 역설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구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대지와 가축과 농경지는 그대로였습니다. 1인당 이용 가능한 자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식탁이었습니다. 흑사병 이전 하층민들은 거친 호밀빵으로 연명했고 고기는 축제일에나 겨우 맛볼 수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흑사병 이후 주인을 잃은 가축이 들판에 넘쳐났고 임금이 오르면서 구매력이 생겼습니다. 15세기 영국 기록을 보면 일반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고기와 생선을 먹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백질 섭취가 늘면서 평균 신장도 커졌고 건강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적 유골 분석으로도 실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주인 잃은 빈집과 버려진 토지도 넘쳐났습니다.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토지 소유가 평민들에게 현실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유럽 역사상 전례 없는 계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귀족도 아니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한 사람들, 바로 중산층의 출현이었습니다. 이들의 새로운 소비 수요가 도시 상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 베네치아, 제노바가 급격히 발전했고 상인 계층의 영향력은 귀족에 맞먹을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토지가 아닌 돈과 상업이 새로운 권력이 되는 세계, 즉 자본주의의 씨앗이 이때 싹 텄습니다. 흑사병이 남긴 가장 깊고 오래 지속된 충격은 정신적 변화였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하자 사람들은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신의 분노라면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어떤 신도들은 스스로 몸을 채찍으로 때리며 고행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아무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신의 대리인이던 성직자들도 평범한 농민과 똑같이 죽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환자를 돌봐야 했던 사제들의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성직자의 절반이 흑사병으로 숨졌습니다. 교황조차 궁전에서 두 개의 불 사이에 앉아 전염을 피하려 했습니다. 신의 대리자가 기적이 아닌 불에 기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왜 이 재앙을 막지 못했는가? 교회는 왜 우리를 구하지 못했는가? 천년간 중세를 지배하던 세계관이 흔들렸습니다.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시선이 옮겨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의 전환이 바로 르네상스의 토양이 됩니다. 주목할 것은 르네상스가 흑사병의 피해가 가장 컸던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에서 기존 세계관에 가장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균열 사이로 인간의 아름다움과 이성을 찬미하는 예술과 학문이 스며들었습니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페트라르카의 서정시,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이 모든 것이 흑사병이 남긴 정신적 공백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이 시기 유럽 미술에는 죽음의 무도라는 장르가 유행했습니다. 교황, 황제, 기사, 농부가 해골 형상의 죽음과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그림입니다. 메시지는 단순하고 강렬했습니다. 왕이든 거지든 죽음 앞에서 모두는 평등하다. 이 평등의 감각이 이후 인권의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흑사병은 지식의 흐름도 바꾸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지식은 교회가 독점했습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책을 필사하고 보관했으며 라틴어로 쓰인 문서는 성직자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식은 곧 권력이었고 그 권력은 오직 교회에만 있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수도사들이 대거 사망하자 이 독점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행정문서를 쓰고 계약을 기록하고 세금을 계산할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책을 베껴 쓰는 방식으로는 이 공백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1450년경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합니다. 흑사병 이후 약 1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수도사가 수개월에 걸쳐 한 권을 필사하던 책을 인쇄기 한 대가 며칠 만에 수백 권 찍어냈습니다. 책값이 폭락했고 지식은 성직자의 손을 떠나 일반 시민에게로 내려왔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문에 붙였습니다. 인쇄술이 없었다면 이것은 변방의 작은 소문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쇄술 덕분에 불과 몇 주 만에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그것이 종교개혁이 되었습니다. 천년간 굳건하던 가톨릭의 지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력 부족은 기술 혁신도 촉발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자 사람 대신 일할 방법을 고민했고 풍차와 물레방아 활용이 급격히 늘었으며 농기구가 개량되었습니다. 의학에서도 흑사병 앞에서 무력했던 전통 이론에 대한 반성으로 실제 인체를 관찰하고 해부하는 근대의학의 방향이 열렸습니다. 흑사병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에도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공중보건입니다. 원리는 몰랐지만 관찰은 가능했습니다.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병에 걸린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377년 이탈리아 라구사는 역사상 최초로 검역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박은 30일간, 이후 40일간 항구 밖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40을 뜻하는 쿼란타에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쿼런틴이라는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베네치아는 1423년 세계 최초의 상설 격리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오늘날 격리병동의 원형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 우리가 경험한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같은 개념들, 그 원형이 모두 700년 전 흑사병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변화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흑사병이 지나간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700년간 굳건하던 봉건제가 무너졌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폭등했고 농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중산층이 탄생했고 도시와 상업이 성장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흔들리며 르네상스가 시작되었고 인쇄술이 종교개혁과 과학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한마디로 중세 유럽을 중세이게 만들었던 거의 모든 것이 흑사병 이후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우리가 사는 근대 세계의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흑사병이 의도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수천만 명의 죽음은 그 어떤 결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이렇게 움직여왔습니다.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한 농민, 신에게 의문을 품은 예술가, 사람 대신 기계를 만들려 한 장인. 이들 하나하나의 선택이 모여 역사의 강물이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우리는 최근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세상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훨씬 더 극적인 규모로. 위기 이후 무엇이 남는가? 그 답은 언제나 살아남은 자들이 만들어 왔습니다.